자, 오래간만에 이제 또 수업을 며칠 동안 쉬고 그죠? 하니까 조금 그럴 거예요. 맞죠? 거의 일주일만이죠. 자, 우리가 민법은 뭡니까? 개인 간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 관계에 대한 규율이죠. 자, 그래서 민법은 어떤 거? 개인 간의 생활이니까 제일 먼저 내 재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법은 총칙 다음에 재산에 관한 얘기, 그죠? 물권이나 채권, 그 다음에 미치겠네. 그래서 엮였어요. 그 다음에 가족이죠, 가족. 맞죠? 그래서 민법은 총칙과 재산과 뭐로? 가족관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근대민법의 원칙과 수정에 대한 얘기 할게요. 자, 근대민법의 원칙을 배울 거고, 그 원칙이 뭔가 수정하고 보완될 게 있어서 수정되고 보완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는 근대민법의 원칙은 뭐고, 그 다음에 왜 수정하고 보완됐는가를 할 건데, 그럼 근대민법의 원칙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살짝 배웠던 거 생각해 봅시다. 사회계약서 누구 나와요? 홉스, 로크, 루소 나오죠. 자, 그러면 법을 세워야 된다. 입법부를 활성화해야 된다. 누굽니까? 로크죠. 그렇죠? 사회계약서에 로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입법부 왜? 사형 상태에 놔뒀더니 나의 뭐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권리를 잠깐 어떤 왕에게 일부 양도한다. 맞죠? 전부 양도는 홉스, 일부 양도는 로크. 맞죠? 그래서 로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건 뭡니까? 제3권이죠. 그렇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 자기 재산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근대민법의 역사도 제일 먼저 등장이 재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계약서 어디서 들어봤지? 통사에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사회계약서는 어떤 것의 사상적 배경이 되더라? 시, 민, 형, 명. 맞죠?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바탕으로 어떤 사탕? 자유지. 그리고 내 자산은 내 거지. 어디? 왕이, 귀족이 함부로 나의 것을 탐내. 이렇게 되거든. 그게 뭡니까? 이미 18세기죠. 17세기에 영국의 무슨 혁명? 명예혁명. 맞죠? 18세기에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100년 앞섰던 영국은 18세기에 뭐 하고 있냐면 산업, 혁명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근대민법은 결국 어떻습니까? 로크의 재산권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명예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되잖아요. 맞죠? 루소의 사회계약서는 미국과 프랑스에 영향을 줬고, 맞죠? 그래서 근대민법이라고 하면 바로 19세기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9세기. 19세기. 즉 19세기 민법이야? 근대민법이? 그러면 이미 어떤 거? 유럽은 전부 다 뭐고? 시민혁명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적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어떤 거? 시장경제. 내 자본에 네가 손대시면 안 되죠. 이거 없잖아요. 시장경제. 그런 자유주의 사상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쫙 알던 그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근대민법의 원칙은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왜? 로크가 내 재산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재산 부분에서 나올 거고 그래? 재산이야? 그럼 어떤 거? 우리가 뭔가 거래를 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겠죠. 계약도 왕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지. 책임도 내가 져야지.
가지 분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분야에 있어서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내 물건, 그걸 뭐라 하노? 내 물건에 대한 권리. 사유재산. 그거를 세자로 사유재산은 내자잖아. 세자. 아까 해준 것도 적어줄게. 사유재산권도 맞습니다. 다른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사유재산권은 어떻게 되노? 존중받아야 되지. 왜? 시작이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은 존중받아. 그거를 세자로 사유재산권. 그렇지. 소유권은 절대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내 소유권 절대지. 국가 네가 내 거를 건드리면 안 되죠. 왜? 경제체제로 어떤 체제였다면 시장경제, 즉 자유방임, 국가는 작은 정부, 그 부분이죠. 자, 그래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고, 그리고 계약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요? 아니죠. 계약은 어떻게? 자유롭게. 내가 계약하겠다는데 내가 아프리카의 내 식민지에 가서 자유롭게 계약하겠다는데 왕이 네가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계약은 뭐다? 자유다. 자, 19세기라고 하면 여러분 19세기라고 하면 여기 근대민법인데 근대민법의 원칙인데 이미 여러분들 아다시피 신학로 개척 언제부터 해요? 신학로 개척 몇 세기부터? 말로는 신학로 개척이지만 실제로는 뭐고? 식민지 개척이죠. 몇 세기?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나가잖아. 바다는 몇 대양 몇 대류? 그치, 5대양 아이가. 그래서 15세기부터. 그래서 5대양으로 나가자 15세기. 15세기부터 식민지 개척이 들어갔기 때문에 19세기는 이미 어떻습니까? 활발하게 식민지가 개척되어 있는 거고, 그 식민지 가서 계약할 때 왕한테 짜라리 허락 안 받고 어떻습니까? 동인도 회사들이 자기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은 뭐고? 내가 그쪽에 그 아프리카면 인도미 난민이 이런 데 가서 내가 스스로 사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사적으로 계약한다. 뭐지? 그래서 이거를 계약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사적으로 자유롭게 그 식민지를 통치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적 자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책임은 어떻게 지느냐? 내가 뭐 했을 때만, 내한테 책임이 있을 때만, 즉 내가 고의 또는 실수했을 때만. 그래서 과실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책임진다 해서 자기 책임의 원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에 고의는 굳이 앉아요. 고의는 말 안 해도 자기 책임이지. 그래서 과실 책임. 자, 고의가 뭐야? 고의. 고의로 그랬어요. 고의. 우리가 그냥 고의로 할 때는 일부러 그랬어요 라는 게 하잖아. 근데 헌법적으로는 뭐냐 하냐면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건지 알면서 하는 거. 그걸 고의라고 합니다. 내가 칼을 들고 누구를 팍 쑤셨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지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5살짜리야. 칼을 들고 누구 쑤시면 어떤 결과가 올지 정확하게 알까요? 모르죠. 왜 텔레비전 애들 만화 보면 막 팔로 빵 쑤시고 막 믹서기 갈아도 사람 딱 살아서 나오고 막 만화 그렇잖아. 애니메이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그런 만화를 보여주면 안 된다는 말이, 걔들은 고의가 아니에요. 그냥 다 살던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담 스미스가 자유롭게 놔두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어요 하고 국부론을 내세웠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19세기 말에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즉 독과점. 뭡니까? 독점 회사들이 빡 생겨나면서 많은 폐해들이 나오죠. 제일 심각했던 곳이 독일과 영국. 그죠? 물론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즉 산업이 발달했던 곳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누가 나오노? 마르크스. 독일의 자기가 기자였잖아요. 신문 기자 이런 걸 하면서 그 노동자들의 그 엄청난 그런 피폐된 삶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즉 자유롭게 놔두놓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자본론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가치를 가장 우선시했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독과점, 즉 이렇게 자유롭게 놔두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의 발달로 계급이 등장합니다. 뭐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이 새롭게 등장하고, 왜? 그때 자유롭게 해가지고 신분은 없앤 것 같은데 오히려 신분이 하나 계급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독과점으로 말미암아 어떤 놈? 자본가들은 어떤 놈?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뭐? 야, 너 일할래? 일할 사람 천지백깔이니까 대인지 1시간에 5원 줄게. 몰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었어요. 1970년대. 자, 그래서 뭡니까? 빈부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또 나중에 독과점의 피해로 뭐가 됩니까? 자기들이 나가기만 하면 식민지에 물건을 팔 수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이제 식민지가 어떻게 됩니까? 20세기에 들어와서 독립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량을 때리고 나면 사람들이 봐봐, 이거 한 개 사놓으면 진짜 몇 년 쓰노? 몇 년 쓰잖아. 매일매일 살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체가 되는 시기가 왔어요. 즉 그걸 뭐라 하냐면 과잉 생산, 즉 수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수요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노? 자, 살 사람이 없어.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생산을 멈춰야 되겠지. 생산을 멈추면 어떻게 하지? 노동자? 계속 돈 주면서 있을까요? 노동자 해고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량 실업이 맞는 실업. 그래서 대량 실업이 벌어지면서 점점점 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더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 이 사람들은 소유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유권 자체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민법은 지금 누구의 편만 들고 있냐면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걸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지배 수단으로 민법이 뭘 개발하노? 치중되게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뭐 하자? 수정하자. 이거 아니잖아. 수정하자. 보완하자. 자, 수정과 보완이 폐기예요. 폐기랑 수정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다르죠, 그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근대민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약할 때 지금도 자유롭게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편의점 가서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누구한테 허락 받아야 돼요? 그 계약이에요. 내가 이 돈을 주면 니 이거 줘. 자유롭게 하잖아. 그죠? 버스 탈 때도 내가 어떤 버스를 타든 상관없잖아. 자유롭게 하지만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더라. 자, 소유권 절대 원칙은 어떻게 바뀌는 가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바뀔까? 자,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댐을 만들어서 모두에게 식수라든지 그 다음에 농업수를 보내야 돼. 그런데 여기 질이 있어. 그러면 댐을 만들면 여기 다 물이 잠길까 아이가? 근데 식수가 중요하잖아. 그럼 이 두 집에게 너 좀 나가주세요. 아니,
내 소유권 절대인데 못하지. 그렇게 하면 어떤 너?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실수 공고를 못 받아. 그럼 어떤 너? 나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 보완한 겁니다. 자, 어떨 때만 소유권에 대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치, 공공복리. 그래서 소공령 출발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공공의 원칙에 들고 공공복리에 적합한 원칙으로 바뀝니다. 됐습니까? 바뀐다기보다는 요것도 들어갑니다. 요거의 기본 아래 요게 들어갑니다. 원래는 절대 맞아. 그러나 공공에 필요하면 너의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몇 조? 내가 했잖아. 춤추다가 눕혀가지고 돈 기억 안 나나? 20? 돈은 이렇잖아. 23조. 1항 2항에 이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댐이라든지 우리 뭐고 그린벨트도 전부 다 어떻습니까? 내 땅인데 내가 왜 건물을 못 지어? 요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주에는 몇 층짜리 건물을 못 짓죠? 그럼 뭡니까? 내 땅인데 왜 이래? 뭡니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나라에서 그냥 강제로 해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계약 어떻게 뺐겠노? 선생님들 말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그 아르바이트 있잖아. 아르바이트 이제 대학 시험 딱 해놓고 아르바이트 하러 갔는데 하루 결석하면 있잖아. 하루 결석하면 며칠치 임금을 상관 깎는 줄 알아? 맞아. 3일치. 그거 어떻게 알아? 3일치를 깎아버려. 그럼 내가 일했던 걸 주주가 끌고 가는 거지. 이거 정당해 안 정당해? 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네가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없어. 왜? 네가 가진 자니까. 네가 갑인이니 을에게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계약은 공정해야 된다. 계약 공정의 원칙. 자, 그럼 공정하지 않은 불공정 계약은 뭘까요? 불공정 계약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공정 계약이란 보다 이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그거 되는 게 아니니까 불공정 약관이라 해야 돼. 불공정인 약관은 무효다. 무효라는 건 뭐고?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자, 불공정 약관에 얘 뭐 있을까? 많이 들어봤잖아. 열정페이. 열정페이 몰라?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게 열정페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기술을 배우려면 6년 동안 돈을 못 받아. 밥 먹여주는 것만 해도 됐지. 이게 뭐. 근데 그때 그 시절은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래서 바꾼 거야.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그래서 뭡니까? 노예 계약이라든지, 노예 계약 알죠? 이게 바로 그거잖아. 열정페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우리나라에서 노예 계약인데, 미국에서는 저걸 뭐라 부르냐면, 노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노예라는 말을 좀 자기들한테 그거 있잖아. 흑인들한테 그런 게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풀어보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누런개 계약. 누런개 계약. 즉, 내가 개처럼 그 사람한테 복종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환견 계약이라고 합니다. 즉, 니 내랑 계약하면, 노조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너 잘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노조에 들어가면, 니 약간에 이런 거 있잖아. 꺼져. 이거 뭐라고? 그 약간 뭐라고? 무효라고. 이게 뭡니까? 바로 계약자의 원칙에서 자본가들의 그 갑의 관계를 어린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들어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은 뭐고? 과실이 있어야만 책임지는 거지. 고의나 과실. 근데 내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과실 책임. 선생님, 누가요? 누구기는 자본가님의 무과실을 책임지셔야죠. 뭐냐면, 자,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얼마 전에가 아니라 좀 오래됐지. 삼성 핸드폰을 샀잖아. 무슨 기능이 있었노? 삼성 핸드폰에 잠깐 무슨 기능이 있었잖아. 폭탄 기능. 기억 안 나나? 안 나나? 이 충전하면 빵 터지는 거. 그 배터리 누가 만들었지? 차이나. 차이나가 만들었어요. 차이나가 끼워가지고 엉망진창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성이 완전 진짜 벌통박았죠. 자, 그래서 그랬을 때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저 핸드폰이 폭발하는데 만약에 손을 들고 있었다. 그럼 이 사람 심각해지죠. 너무 심각해져요. 맞죠? 그럴 때 어떻노? 삼성이 일부러 그랬나요? 아니죠. 그 다음에 삼성이 뭐 실수로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잖아. 그래서 니는 과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지만 뭐라? 책임져라. 왜? 누구를 보호하고 있어? 우리를 보호해. 만약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면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 삼성이 이런 과실이 있어서 내 이 핸드폰이 빵 터졌어요 라고 내가 어떻게 증명할래? 못 터져.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과자 같은 거 오면 과자에 뭐 이상한 거 들어가 있으면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그 과자 회사에서 일부러 또는 고의로 또 그렇게 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 안 해도 보상받죠.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받는 것. 즉,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상황에서 그 관리자, 즉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공작물이 뭐지? 너 공작 뭐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공작한다는 거 만드는 거잖아. 그 공작물은 소유자 책임이다 라는 게 있어. 우리 공장님, 공작물 소유자 책임의 원칙.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땅에 붙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건축물은 아니야. 사람이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굴뚝에 사람이 살 수 있나? 없죠. 근데 이 굴뚝은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 걸 공작물이라 그래. 근데 걔가 천둥이 쳐서 딱 부서지면서 하필이면 우리 집 위에 그거 돼서 우리 집 빡 좀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또 그 사람이 가진 과실이 있나? 그렇지만 그 공작물을 가진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간판이 떨어졌다? 다쳤어? 그 간판에 소유자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진짜로 선생님이 맥도날드에 다닐 때 맥도날드 간판이 진짜로 있잖아. 태풍에 떨어져가지고 어떤 사람을 덮쳤어. 자, 그 맥도날드의 공작물인 간판은 누구 책임입니까? 맥도날드 책임이지. 그래서 맥도날드이 확실하게 책임졌습니다. 왜?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어야 돈. 그래서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제가 말했던 삼성 핸드폰 폭탄 기능이 있었던 거, 그거는 뭡니까? 공작물이 아니죠. 움직이는 거잖아, 그거는. 그죠? 누군가가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공작물이 아니라 그걸 제작물이라. 제작물은 누가 책임질까요? 제조물. 제작물보다 제조업이라 하자. 제조물이라 하자. 제조물은 제조물을 만든 사람, 즉 제조물을 만든 사람의 책임이라 해서 그냥 제조물 책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 일어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기침이 나는데 우리 학교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네.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쓰레기 이렇게 막 그거 하는데 옆에 학교가 있어. 그럼 그 애들이 전부 다 어떤 병에 걸리면 누가 해줘야 되노?
쓰레기 그 소각장 그죠? 그래서 환경 오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가 근마가 과실이 있습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이 즉 뭡니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따위는 즉 과실이 있느냐 뭐 고의가 있느냐 따위는 아예 상관하지 않아. 이럴 때는 무조건 어떤 너 누가 실책임으로 갔다가 저 사람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죠? 과실이니 아니니 안 따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요걸 풀어줄 건데, 여러분 이거 쉽게 풀릴 거예요. 수능 게 살짝 어렵긴 한데,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민법의 원칙 한번 풀어보세요.